좀 깜깜하긴 한데 보이시죠? 오늘이 백화점 마지막 배송이에요. 원래 내일까지 배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분류 작업하면서 보니까 배달할 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배달을 다 하고 좀 남은 건 모레까지 가자 했는데, 회사에 어제 분명히 분류 작업해서 남편 차랑 제 차에 제가 다 실어주고, 그리고 저는 오전 배송을 하고 회사에 왔는데 없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도.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더니 본인이 그냥 자리가 남아서 다 싣고 갔대요. 자기가 다 그냥 배달하려고 싣고 갔다라고 하는데 오늘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저도 지금 1차로 배송을 원래 해야 될 걸 다 하고, 오늘은 다행히도 저희 알바분들이 2분이나 나오셔서 제가 회사를 지켜야 되는 건 저녁 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일 배달하려고 놔뒀던 걸 다 차에 싣고 다시 배달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웬만하면 배달이 다 끝날 것 같아서 마지막 이제 배달 영상 찍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 라고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면서 사실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여러가지 것들을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엔잡러 라고 하잖아요. 사실 엔잡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원래는 사업만 열심히 했고, 코로나 직전까지 월 매출이 거의 2억 가까이, 1억 뭐 8천 9천 요 정도여서 2억 가까이 됐었고, 한 달에 택배를 거의 6,000개에서 8,000개 정도 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택배 싸는 직원도 필요하고, 상장 작업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상품 등록도 일일이 직접 했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주 직원만 6명이나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우리 최저임금 얘기하면 저 좀 웃긴 게, 저는 10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책정을 해서 알바하시는 분들, 직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다 시급제로 해가지고 시간당 10,000원을 줬어요. 꽤 오랫동안 시급 10,000원을 줬었고, 연차가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올려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1,380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시급이 10,000원이었으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준다고 준 거였는데, 월급으로 하면은 하루에 6시간인가 일하고 그때 100만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준 금액이. 왜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줬으면 했는데, 주말에는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들. 뭐 그때 당시에 워라밸을 즐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에는 저 혼자서 출근을 해서 상품을 찾아 놓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택배가 나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했었고, 아니면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치가 택배가 나간 그런 거였는데, 많이 나갈 때는 월요일에 택배가 한 700개 뭐 이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런 때에는 사실 주문이, 지금처럼 명절에는 주문이 반토막이라고 하죠. 확 줄어요. 절반으로. 하루에 100개 들어오는 것도 50개로 줄어들고 진짜 확 줄어들어서, 명절 때는 택배 쌀 거가 많지 않으니까 다 쉬고 명절이 끝나는 날 택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직원들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나와달라고 해서 택배를 쌌었거든요. 근데 명절 내내 아무리 주문이 적다 하더라도 뭐 많이 들어올 때는 1000개 이상 싸야 하니까, 그때는 그냥 기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차량을 미리 좀 가게 앞에다가 놔주면 안 되겠냐 해서 지파기사님이 가게 앞에다 차를 놓고 간 적도 있어요. 실어 놓으라고. 그러면 택배 싸는 족족이 이제 차를 채우는 거죠. 근데 저희 상품이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은 손바닥만한 것도 많아요. 사이즈가 작은 것도 많아서 기사님 탑차 하나를 채우려면 최소 3,000개를 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탑차를 꽉 차게 실어본 적은 없고,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명절 때는. 지금 같은 때는 하루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150개에서 200개 정도 들어오거든요. 많이 쌀 때는 20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거 뭐 행랑이라고 해서 큰 박스에다가 작은 것들을 다 담아요. 근데 그 행랑으로 많이 나갈 때 한 3개 나가면 택배 200개 나가는 거라, 저희는 진짜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아서 기사님들이 집하하는 걸 별로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데, 이제 시간상으로 좀 최대한 늦게 집하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많이 해서 저희는 집하를 저녁에
한 6시 반 7시, 늦게 하면 뭐 기사님들 바쁜 날은 8시 이때까지 택배를 싸서 집파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택배를 싸는데 보통은 한 100개 정도 택배를 싸거든요. 저하고 저희 파트너들 거 그렇게 같이 이제 싸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에도 택배를 싸고 일요일에도 택배를 싸고 하는데, 오늘이 택배가 마감이어서 저도 빨리 배달을 하고 그리고 택배를 이제 마감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상품이 입고되지 않은 것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사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내일도 혹시 배달이 오냐 그랬더니 온대요. 개천절 빨간 날이지만 배달은 온대요. 그러면 내일 내가 택배 나가는 건 안 되냐 그랬더니 직접 집파해 주시는 거는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한다면서 왜 집파는 안 되냐 라고 했더니, 배달은 하는데 집파는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집파도 좀 해줘라, 배달도 하는데. 그랬더니 기사님은 배달이 끝나면 제가 있는 곳과 완전 정반대에서 배달이 끝나기 때문에 집파를 위해서 1시간 거리를 달려오셔야 돼요. 좀 미안하긴 하죠. 그래서 그러면 집파만 찍어주고 내가 직접 센터에 갖다 놓는 건 안 되냐 그렇게 얘기까지는 했는데, 우선은 한 개라도 더 명절 전에 나가야 되니까 택배가, 안 그러면은 배송 지연으로 페널티가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명절이라서 밀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재고가 입고가 늦게 돼가지고 배송이 지연된 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10월 9일날 저희가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든 오늘 택배가 나갈 수 있으면 최대한 나가고, 전에는 그랬어요. 명절 전에 물건이 없어서 못 나가거나 이러면 고객님들한테 문자를 돌려서 이거는 다 취소를 하겠다, 죄송하지만 명절 후에 다시 주문을 해달라, 페널티가 너무 커서 장사를 아예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 제가 쿠팡을 막 갑질한다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웬만하면 참는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게 판매자 점수라는 걸 매겨요. 그래서 페널티가 있으면 점수를 막 깎는데, 그 페널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상품을 싹 다 중지를 시켜서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아예 아이디를 정지시켜서 쿠팡에서 다시는 판매할 수 없게끔 막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그 상품 자체가 배송이 지연되면 상품을 막아요. 노출이 안 되게끔. 그럴 수 있죠. 그 상품이 없는 거거나 배송이 지연된 거니까. 근데 쿠팡은 전체 상품을 노출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한 3-4개 정도가 배송이 못 나간 건데도 판매자 점수가 갑자기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전체 상품이 노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상위 노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일 발송이 되게끔 설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택배가 오늘 주문 들어온 게 몇 시까지 주문하면 오늘 나간다, 이런 설정을 많이 하는데, 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상위 노출을 안 시켜주거든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그래서 명절에는 그냥 2일 뒤에 배송하는 걸로 설정을 바꿔놓기는 했는데,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주문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때 배송을 못하는 거는 당연히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 페널티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싹 다 막아버리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쿠팡에 지금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은 빨리빨리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명절에 이제 안 되는 거는 아무래도 취소를 해야 페널티가 더 적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힘든 게, 예전에는 옥션이나 뭐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데 광고 조금만 해도 매출이 어마어마했어요.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매출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팔리는 데가 진짜 쿠팡밖에 없나 라고 할 정도로 쿠팡에서 광고비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되고,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되다 말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는 내가 진짜 굶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너무 들고, 쿠팡 광고비 빼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우선은 배달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택배가 많이 나가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쿠팡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택배도 그때보다 좀 많이 줄었고, 주문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 정산이 빠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 돈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대출도 끌어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쿠팡 선정사 서비스, 그걸 쓰고 있어요. 물론 빠른 정산 그게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입금해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빠른 정산을 신청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선정사 서비스를 취소해야 되거든요. 이미 선정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기존의 선정사 서비스 쓰고 있는 걸 취소한다는 건 이미 받아놓은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대출 개념이어서. 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선정사 서비스를. 물론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내 돈을 조금 일찍 받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아깝죠.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밖에 없죠. 내가 내 돈 가져가는데 니네가 줘야 될 돈인데 조금 빨리 받아간다고 이자를 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쿠팡이 워낙 매출이 잘 나오고, 쿠팡의 가입자 수가 3,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성인은 다 가입한 거예요. 뭐 애들까지도 가입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택배를 직접 보내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쿠팡에서 가장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건 로켓크로스, 로켓배송, 이렇게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 입점을 직접 한 그런 판매자들을 더 많이 판매되게끔 노출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광고를 하나마나 그 판매자들께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나도 로켓크로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들어보면 로켓크로스 하는 건 맞지만 그걸 하면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물론 이제 보관비는 뭐 2달 동안 무료라고는 하지만 2달 안에 팔리지 않으면 보관비는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빨리빨리 회전이 잘 되는 상품들만 골라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그런 상품만 판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딱 등록하자마자 팔리는 상품 찾는 거, 소싱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도 대기업 제품이고 브랜드 제품이지만 어떤 거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만 사실은 그 메인에 같이 딸려오는 제품들은 인지도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쌓이는 재고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고, 요즘에 가장 고민은 로켓크로스를 해서 내가 택배를 직접 싸는 걸 줄여보고 더 많이 노출이 되게끔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OEM 제조를 하거나 총판을 맡고 있는 상품이거나 또는 이제 공장을 직접 뚫은 것들, 이런 것들을 로켓크로스에다가 입고를 시켜서 빨리 배송이 되게끔 해볼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먹는 거 중에서 김이나 이런 것들은 로켓크로스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갈비라던가 뭐 고기 종류 이런 것들은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물이다 보니까. 그거는 로켓크로스에 넣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쌀이라던가 또는 김, 마스크팩, 이런 것들은 로켓크로스에 넣어가지고 조금 판매가 되게끔 해봐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주의여서, 화장품만 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팔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다 팔자. 누구든지 나에게 상품을 주면 다 팔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랬죠. 내가 화장품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화장품을 팔아야지 다른 거를 팔면 솔직히 카테고리가 섞여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장품 팔다가 다른 거 팔아보니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약 400m 앞 시속 50km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이럴 줄 구간입니다. 알았으면 진작에 그럴 것을, 이러는 생각도 들고, 여기가 아니고 더 갔어야 되나? 왜 이렇게 신호가 길지?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요즘에는. 제가 어디 단톡방에 있는데 거기는 뭐 쌀 파시는 분, 수산물 파시는 분, 떡볶이 파시는 분, 홍삼 파시는 분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표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모임도 하면서 서로 인사이트도 주고 뭔가 알려주려고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나만 남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구나,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모임을 갔다 왔는데 정말 초면이었어요. 처음 보시는 분이
저한테 옥션이랑 지마켓에 이렇게 해가지고 MD 찾는 방법 알려주시면서 이메일 보내서 제안서 보내라. 나 이런 거 팔고 있는데 이거 좀 많이 팔리게 좀 도와달라. 그런 제안서를 넣는 뭐 루트라고 하죠. 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카카오에서 이제 많이 판매하는 게 톡딜 이런 건데 톡딜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강의 신청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도 막 알려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각각의 사이트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챙겨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이분들 정말 대단하구나. 아 이렇게 아낌없이 남한테 나눠주니까 이분들이 잘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새삼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저도 물론 무료로 강의도 해주고 사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파트너도 받아서 파트너들한테도 뭐 이것저것 해주고 500m 저도 뭔가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단속 구간입니다. 훨씬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나눔이라는 거는 사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모임을 할 때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저도 배우고 배운 걸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요즘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유튜브 잘하려면 대본도 써야 하고 썸네일도 잘 만들어야 하고 모르진 않는데요. 제가 대본을 써봤어요. 대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고 있으니까 너무 버벅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할 때 하고 대본을 써놓고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찍고 말할 때 하고 너무 달라서, 아 나는 대본은 좀 맞지 않나? 아니면 내가 아직은 좀 연습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찍는 영상이 무슨 대본이 있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튜브의 영상이 내용이 좋아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오지 내용을 보고 들어올 수는 없지 않느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좀 열심히 만들어보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요즘엔 AI도 워낙 잘 돼 있어서 상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AI가 많이 도와줘요. 저희 남편 AI 잘하더라고요. 날마다 열심히 만들면 하나씩 저한테 툭툭 던져주면 저는 그거 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스레드에도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거를 워낙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다 보니까 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가 저보다 훨씬 빨라요. 시속 30km 그러니까 저는 구간입니다. 남편에 비해서 많이 늦어요. 많이 늦는데 남편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아 이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건,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도 계속 배우려고 하고 강의 듣고 젊은 사람들이 뭘 올려놨는지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제 남편이지만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 저런 열정 부럽다 그런 생각도 해요. 배달을 또 해야 되니까 잠시 또 다녀오겠습니다. 배달 또 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음 배달일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인 건 그거예요. 내가 진짜 유튜브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마음처럼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건가 나는? 아니면 진짜로 수익화를 하고 싶은 건가? 요즘에 수익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 벌써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구독자 1000명 넘기고 수익화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아 나 정말 이것만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이것만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업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는 날마다가 고민이고 날마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답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 답은 없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배달을 하면은 이제
제가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 건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혹시라도 영상을, 운전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찍으려면 제가 이제 약 300m 앞 남편이 몇 개씩만 배달하는 거, 그거를 따라다니거나 해야 되거든요. 배달이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바로 옆이네요. 아, 좋아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아니, 네가 뒤로 빠져. 내가 이리로 들어가기. 아, 나 진짜 뭐지? 과속 방지턱이 앞을 있습니다. 떡하니 맞고 후진을 하면 어떻게 하려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네. 큰일이네요. 성격 나온다. 3도. 4도. 2도. 차가 제 앞에서 딱 쓰더니 갑자기 후진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놀랐습니다. 요까지는 아닌데 너도 움직이면 어떡하니. 움직일 거였으면 미리 표시를 했어야지. 3도 여기입니다. 맞는데 라인이 여기다. 아, 여기 주차하기 되게 힘들게 돼 있네요. 세로 주차를 하게 돼 있어서 똑바로 주차를 못하고. 우선 빨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님도 오시자마자 그냥 막 계시네요. 역시. 핸들을 정렬하십시오. 여기 더 바로 가까운 데 같은데, 여기도 배달하다 보면 뭐지? 옆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스가 코앞에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배달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까 집어놨는데 어디 갔지? 멀다. 1.1km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꽤 머네요. 가야죠. 영상 찍다가 운전하다가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좀 영상을 길게 찍으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잠시 후 시속 30km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정 속도, 그 다음에 신호 이런 것들은 좀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비보호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가고 싶고 비보호 써있으면 가면 안 되나 고민되고.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진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가시니까 정말 더 신호위반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차는 안 되잖아요. 사이즈가 있으니까 뭐 어디 막 박을 수도 없고. 저희 남편이 이제 한 거의 열흘 가까이 이 배달 알바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맨날 가던 데만 가고. 갑자기 나 택배일 해도 될 것 같은데? 할만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만해? 할 수 있겠어? 혹시라도 자리 있으면 해볼래? 그랬더니 차가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차야 뭐 요즘에는 전기차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살려면요 사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서 사업자를 내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매출이 한 달에 한 1,500 정도니까 차 떼고 포티면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광고비 빠지고 수수료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과연 한 달에 거의 한 6,700씩 벌던 사람이 퇴사를 한 건데, 물론 조기 퇴사를 해서 퇴직금이랑 뭐 위로금이랑 이것저것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때 진 빚이랑 이런 것들을 빚잔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제가 다시 바닥까지 쳤던 사업을 조금 다시 키워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남편이 일을 도와주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업적으로 가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저는. 왜냐면 사업자는 어찌됐건 냈으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낸 건데, 남편 입장에서는 매출이 저처럼 막 뭐 한 4천만원 5천만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라면요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답답한가 봐요. 좀 버는 거는 별로 없는데 무턱대고 회사는 나와버린 게 돼버려서.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고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남편하고. 네. 고민되는 부분은 많죠. 뭔가 새로의 일을 한다는 거가 나이가 있으니까 50대 벌써 후반이고 내일 모레 진짜 60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다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모르게. 저는 좀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서 그걸 내가 몰라준 거가 미안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나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안 되겠는 거죠. 이전에 일했던 곳이 워낙 월급이 좋은 대기업이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보다 못하는 곳을 들어가는 거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과속 방지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미안해요. 결정은 물론 둘이 상의를 해서 한 건 맞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 때문에 퇴사를 한 거가 됐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방법밖에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도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가 됐어요. 결국은 제 욕심이 돼버려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서행하세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지금 알바도 하고 뭐 사업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더 얘기를 하고 과속 있지만 방지턱에 있습니다. 답답하기는 해요. 사업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제가 헤매고 있네요. 저는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 저쪽 아파트인데 제가 왜 헤매고 있을까요? 아이고, 들어가면 되는데. 과속 방지턱에 있습니다. 여기는 잘 찾아왔네요. 잘 찾아왔고, 웬일이니 저쪽이어서 저쪽으로 안내를 했구나. 이 아파트가 진짜 엄청 오래된 아파트인가 봐요. 뭔가 느낌이 꼭 도색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아파트네요. 하겠죠? 도색.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맞네. 없었는데.
어찌라고 나섰는데. 나 깜짝 놀랐네. 설마 나랑 싸우자야? 저 깜짝 놀랐어요.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서 빵빵 거려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갑자기 와서 빵빵 거려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